네, JB타임즈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휴가를 떠난 더마카 대신에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딩동댕님이 네. 헬마는 오늘까지인가요? 또 와요 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던데 JB타임즈는 오늘까지가 맞고요. 네. 또 옵니다. 그렇죠. 이따가 유튜브 연장 방송에 또 옵니다. 심지어 1시간 있다가 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현임님께서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선 집중과 즐거운 하루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해주셨고요. 짱가님께서 이거 굉장히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과음은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시선 집중하면서 청취하겠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해장 방송 되겠습니다. 널사탕해님 저도 오늘 아침에 느꼈는데 선선한 아침입니다. 과열된 정치도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침 공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한 몇 주 전에도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폭염이 또 왔잖아요. 네. 이거 즐겨요 이번 여름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 겨울은 또 엄청 추울 거라는 또 전망이 나오던데. 그럼 슬슬 이제 발동 거는 건가요? 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극단적이 돼가요. 왜 이렇게 양극화 됩니까? 정치 닮아갑니까 지금? 어제도 살짝 전해드렸지만 오늘이 이제 백로입니다. 선선해지는 날씨에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엊그제 국회로 가겠습니다. 대정부 질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잠깐 보시죠.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교부 1차관께서 나와주십시오. 네, 발언 주셨어요. 쓰레기 발언 주하세요. 네. 네. 그 다음 날인 어제 태영호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선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네, 태영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3분 만에 물러났는데요. 기자들이 원하는 조치가 없으면 또 면담을 요청할 것이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등 떠밀려 나오더라도 계속 찾아오겠다. 이 장면들,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그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던 소동이 이제 계속 이어진 건데, 그렇습니다. 이 장면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양비론인데요. 때론 양비론이 성립될 때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상황도 아니고 실시간 영상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을 쓰레기라고 하는 건 인격 모독에다가 정치 도의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옹호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행동도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상대 정당 대표에게 찾아가서 항의성 발언을 하는 건 인간적 도리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통로가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정 못하면 민주당 원내대표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직 박탈시키려면 제명밖에 없는 거고 제명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어제 농성장에서 한 민주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양비론이고요. 근데 이제 양비론으로 가자면 아까 음성 들려주셨지만 상대 정당한테 민주당은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한다라고 발언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그 지적을 하면 이제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을 지목하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직접 언급한 적은 물론 없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수염과 콧수염과 턱수염이 난 MBC 라디오 진행자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제 JB니까 그 비슷한 거 아닐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말고 또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한 건 시차인데요. 태영호 의원이 쓰레기라는 욕을 들은 뒤에
하루가 지나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 겁니다. 아, 그날 당일이 아니고 다음 날 갔다. 아니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연설하는데 상대 정당 의원이 저보고 쓰레기라고 뭐 격분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격분한 김에 어떤 행동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지상정으로 저는 네.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뉴스 이게 그 직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뒤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농성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격분했던 그 감정도 누그러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농성장을 찾아간 것은 격분한 감정적 발로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어떤 정치적 계산이 그러면 있었을 수도 있다. 뭔가 생각을 하고 내지 뭔가 그 목표를 정하고 찾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의 어필 행동으로 본다면 네. 그 어필하고자 했던 대상이 누구냐? 아, 요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JB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대상이 이재명 대표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표는 그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나의 액션을 보여주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상대역. 네. 이 정도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이 플랫폼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토토로님께서도 단식하는 당 대표를 항의 방문하는 건 퍼포먼스다. 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데요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야당 의원한테 공격받으면서도 나는 지금 맞서서 아, 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아주 어필. 절절한 어필 아니냐.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이 아니겠습니까? 박인규님께서도 예전에는 단식하면 상대당이 찾아오고 그래도 보기 좋은 나름의 모습들이 있었는데라고 안타까워해 주셨고요.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농성장 100m 옆에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100m 옆에서 이제 수산물 판촉 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식장 옆에서 이런 거 해도 되나라는 또 빈축을 또 사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결정이 내려진 같은 날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제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 이 지사에게 보고하거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전화를 연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 이게 혹시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출석, 검찰 출석하고 좀 상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바뀐 것을 감지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석에 응하기로 한 것 아니냐. 혹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궁금증을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걸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거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반면에 검찰은 부담을 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었는데 이 입이 다른 소리를 내니까 이제는 말이 아니라 물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고 내지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물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걸 이미 찾았다면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그렇게 핵심 변수가 될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렇네요. 사실 그동안에 이화영 부지사가 뭐 입장을 바꿨다라는 것도 중요했지만 재판에 출석해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도 한창 또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텐데. 그러니까 재판에 출석해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게 기록에 나고 속기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우린 또 뭐 공판 중심주의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장에서 하는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어제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문에서 좀 의미심장했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또
검찰의 이제 압박, 여러 방면으로의 압박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됐다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검찰은 또 그걸 부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될지 좀 주목을 하게 아무튼 됩니다. 어제 이제 자필 진술서에서 밝힌 이 입장을 만약에 재판 내내 고수한다면 검찰이 이제 그 만약에 또 기소를 한다면 혐의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사실을 알리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으로 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무공천한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강서 보궐선거는 사실 민주당의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 행위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당원당규상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후보를 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 뭐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촌철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대법원의 편향된 판결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귀책 사유를 가르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지금까지 정당은 법원의 판결로 삼아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법원 판결을 지금 이건 1심 판결도 아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재판부 대법원의 성향 탓으로 돌려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귀책 사유가 성립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제기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공당입니다. 거기다가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이건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흔히 이야기되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해도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당에서 판단하겠다. 이래버리면 결국 자기들 마음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어떤 그 유죄가 그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재판이 편향된 재판이었는지 공정한 재판이었는지를 그렇죠. 보고 참작하겠다라고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귀책 사유 여부는 해당 정당의 전적인 자의적 판단에 또 맡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정당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네. 법원 판결을 이런 식으로 재단해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공천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손뜨개님께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사면되었다고 유죄가 아닙니까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면 여부와 유무죄 여부는 이제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논리를 펴면 이거는 지금 그 무한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게 검찰의 수사는 법원의 판결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혐의점을 포착해서 기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네.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아 그렇네요. 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더 믿을 수가 없는 검찰의 수사를 가지고 상대 정당의 대표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는 것은 그럼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논리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조상훈님께서도 JB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버리네요. 이게 법과 원칙인가요? 라고 의문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부가 9월 4일 연가나 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한 교사를 징계하려던 방침을 철회를 했었죠. 네.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청이 9월 5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 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간단히 풀어드리면 참가 교사들의 소명을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아니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JB타임즈에서도 교육부 장관의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왜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경기교육청의 해명은 이런 겁니다. 교육부도 밝혔다시피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를 징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수업을 멈춘 데 대한 교사의 책임 부분과 못한 수업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 책임을 따지지 않기로 했는데 책임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못한 수업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기 위함, 그러니까 강구하기 위함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못한 수업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거기다가 교사의 책임을 거론을 했잖아요. 네. 징계는 안 하지만 교사의 책임은 강조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봐주긴 하는데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딱 그러니까 헬마가 이야기한 대로 징계는 안 하겠지만 알아서 책임감을 갖고 반성하라.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혹시라도 이런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이 지시였다는 게 언론의 일반적 해석이니까 제가 전해드리는데 9월 4일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 기억하시죠? 이거는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의 목소리를 새겨서 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네. 도대체 무슨 책임의식을 강조한다는 거냐. 아, 이런 지금 반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새겨들어야 되는 거는 경기도교육청인데 오히려 교사들한테 똑바로 하세요라고도 들릴 수 있는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아니 셈인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 사냥꾼 떠돌이님께서도 말이랑 행동이 다르네요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가는 날이 곰팡이님께서도 선생님들을 압박하는군요.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숑님, SHONG님께서 네. 뿐만 아니라 당일 합반 수업을 한 학교는 추후에 보충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합반 수업이 이미 대체 수업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데 굳이 수업을 더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을 좀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네. 이 숑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댓글 내용을 보면은 자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교육청 사례를 잠깐 간단히 지금 그 전해드렸는데 학교 현장에서 지금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정밀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지금 숑님의 어떤 댓글에 따르면 그 후속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게 뭐 지금 그 여러 장면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지금 댓글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숑님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참여를 했었던 교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네. 교육부 장관의 발언하고는 좀 배치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8168님의 촌철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시위에 참가한 교육부 장관도 제출해야 되겠네요라고. 교육부 장관께서는 연가나 병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참가 여부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가 병가를 낸 이유와 그래서 네. 그 뒤에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소명하라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공식 행사 참석은 괜찮다라고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징계 안 하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속칭 퉁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뒤끝이 깁니까? 네? 왜 이러면서 왜 자꾸 자잘한 갈등의 소지를 왜 계속 남기고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지금 5676님께서도
누가 참여했나 나중에 자료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건 문제가 좀 크죠.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런 의도라면 자칫하면 이게 일종의 사찰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혹시 뭐 이게 이제 혹시 수업에 조금이라도 결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거라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아까 제가 전해드린 교육부의 해명은 또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좀 다시 한번 좀 잘 둘러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헬마와 함께했던 JB타임즈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3일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더만가가 얼마나 훌륭한 방송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왜요?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그래요? 적절하게 태클을 걸어서 JB를 가끔씩 좀 곤혹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한 것 같아가지고 더만가님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태클을 올립니다. 왜 걸어요? 태클을. 또 그 맛에 또 JB타임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흘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